살다 보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결과로 얻은 작은 성취, 자식이 잘 되었을 때 느끼는 뿌듯함, 오랜 시간 모은 재산, 남편이나 아내의 다정한 모습, 혹은 내가 몰래 베푼 선한 행동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그래도 나 참 잘 살았다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소중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세상엔 참 이상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 나는 자랑한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괜히 기분이 상한다. 그게 바로 자랑의 함정입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투, 거리감 혹은 자괴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는 사람마다 제각각이기에 같은 말도 누군가에겐 칼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죠. 자랑은 귀로 듣고 베풀문 가슴으로 하라.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자랑이고 어디까지가 기쁨의 나눔일까요? 오늘은 그 경계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살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하지? 싶은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1. 내 자식의 성공 가장 자랑하고 싶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자식이 잘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듭니다.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학교에 붙었을 때,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에게 식사를 사는 날, 혹은 사윗감, 며느리감 잘 만났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질 때, 부모된 입장에서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니 자랑하고 싶은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공무원 합격했대. 큰애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어요. 사위가 이번에 승진해서 차 바꿨잖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본인은 순수한 기쁨을 나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듣는 사람의 속마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동네에서 같이 아이 키우며 살던 옆집 김 여사는 요즘 딸이 취업 준비에 지쳐서 방에서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사위는 프리랜서라 수입도 들쑥날쑥하고 주말마다 찾아오던 손주는 이혼 이야기가 오가며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김 여사의 앞에서 나는 애들 걱정은 없어서 편하다는 말은 결국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게 되는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기억 못해도 상처받은 사람은 그 말을 오래오래 잊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랜 이웃 사이가 서서히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늘 잘난 척이야. 쟤는 자식 자랑 아니면 말도 안 섞어. 그렇게 뒷말은 쌓이고 관계는 금이 갑니다. 이게 바로 자식 자랑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이의 자존심을 누르게 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오래가는 정은 위로와 공감에서 생깁니다. 내 자식이 잘 됐을수록 오히려 말수를 줄이고 다른 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부모가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마음속 기쁨은 가만히 미소 짓는 얼굴로도 충분히 전해집니다. 괜히 말을 더 보태다 남의 속을 뒤집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식의 성공일수록 더 조용히 더 품격 있게 간직해보면 어떨까요? 2. 돈이나 재산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다친다. 돈 많다는 말,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요즘 세상에선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자랑이 관계를 망치고
오히려 사람을 외롭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 여사는 남편이 일찍 사업에 성공하면서 50 넘은 나이에 벌써 빌라 2채, 상가 하나, 땅도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겸손했던 이 여사는 처음에는 자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점심자리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장난 아니지? 너희 동네도 많이 올랐다며? 순간 이 여사는 그간 참아온 말을 꺼냅니다. 아유, 난 뭐 빌라 2채니까 그럭저럭 버티지. 상가도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은퇴해도 걱정은 없을 것 같아. 그날 이후 그 자리에 있던 친구 하나가 연락을 점점 줄이더니 결국 명절 모임에서도 슬쩍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겨우 버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이 여사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안 들어도 속이 시커멓게 타는데 그렇게 잘나면 뭐하러 우리랑 밥 먹으러 오냐고.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과는 오래 있기 불편해집니다. 그게 질투일 수도 있고 자기 초라한 상황을 자꾸 들키는 느낌 때문일 수도 있죠. 어떤 이유든 간에 돈 자랑은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효과만큼은 확실합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당신의 돈을 탐낼 수 있습니다. 재산 자랑은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은 또 다른 누군가의 욕심이 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어야 오래 간다는 말, 괜히 생긴 말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재산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게 얼마나 사람의 속을 흔들고 관계를 왜곡시키는지 오래전부터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입 밖으로 나오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에서 누가 기뻐할까? 만약 아무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면 그건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품위 있는 선택입니다. 3. 젊음과 외모 빛나고 싶을수록 더 조용히 웃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직도 예쁘다는 소리 들어요. 저는 주름이 별로 없어서 화장도 잘 안 해요. 동안이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줄 알았어요. 이런 말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웃어야 할지 눈을 피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민감한 화두입니다. 누구나 젊어지고 싶고 누구나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중년 여성들의 커피 모임, 이제는 자식 얘기, 건강 얘기를 넘어 외모 유지와 노화 속도에 대한 비교까지 살짝 묻어납니다. 그날도 평범한 주말 모임이었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 335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 중에서 유난히 늘 옷차림이 깔끔하고 손톱 발톱까지 매니큐어로 정돈된 영숙 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직 염색 안 해도 머리가 까맣더라. 미용사도 놀랐잖아. 요가 꾸준히 하니까 그런가 봐. 아까 옆 테이블 사람들이 나를 50대 초반으로 보더라고. 그 말에 순간 웃음이 났지만 한쪽에서는 무언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정화 씨는 작년부터 탈모 치료를 받고 있었고 갑자기 눈과 주름이 깊어져 요즘 거울 보기가 싫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티 내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정화 씨는 모임에서 자꾸 핑계를 대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괜히 위축돼. 갈 때마다 나만 늙은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외모 자랑은 다른 자랑과는 또 다릅니다.
본인의 뿌듯함보다 상대의 자존감을 건드리기 쉬운 영역이거든요. 특히 눈에 보이는 변화, 노화의 속도, 건강의 차이는 사람마다 타고나는 부분도 많고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이기 때문에 누구에겐 상처가 됩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누가 봐도 잘 관리된 모습이어도 말로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그저 웃고 들어주고 상대를 칭찬해 줍니다. 오히려 자신은 나도 요즘 살찌고 힘들어하며 속을 비워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예쁘게 보이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예뻐 보이거든요. 외모 자랑은 한순간 빛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빛이 너무 밝으면 곁에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짙어집니다. 빛나고 싶다면 조용히 웃으세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가만히 스며드는 품격에 더 끌리는 법입니다. 4. 배우자 자랑 나에겐 사랑이지만 남에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퇴근하면 먼저 설거지해요. 아내가요? 저 없으면 밥도 안 먹고 저만 기다려요. 결혼 30년 차인데도 아직도 데이트하듯 지내요. 이 말들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배우자를 만난 것도 복 중의 복이지요. 하지만 그 복을 크게 떠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 말은 은근슬쩍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성북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자 씨는 동네 친구들과 20년 넘게 매달 첫째 주 화요일마다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모여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가장 말 많은 순애 씨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남편은 매일 퇴근하면 과일 깎아줘. 내가 피곤해 보이면 발도 주물러 준다니까. 딸이 그러더라. 엄마는 남자 복 터졌다고.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경자 씨의 젓가락이 살짝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자 씨는 전날 밤에도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문을 쾅 닫고 자러 들어가 버린 남편을 뒤에 두고 혼자 설거지와 쓰레기까지 다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웃고 넘기는 척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또 남편 자랑이구나. 우린 그런 대접 못 받는데 자꾸 듣기 불편하네. 말없이 피로가 쌓이기 시작한 건 배우자 자랑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너무나 다양한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냉전 중일 수 있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 떠나간 아내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배우자 때문에 평생 희생과 인내로 버티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린 아직도 신혼 같아라고 말하는 건 자랑이 아니라 칼이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복 있는 부부는요, 자랑보다 감사할 줄 압니다. 난 남편 덕에 편하게 산다는 말 대신 내가 복이 많아. 요즘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 중이야. 이런 말이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가끔은요,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들 하지만 부부 행복만큼은 너무 크고 밝게 나누면 누군가의 그늘을 더 짙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사람 좋다고, 내 사랑 든든하다고 말로 크게 꺼내는 것보다 조용히 손 꼭 잡고 걷는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5. 내가 베푼 선행 말하는 순간 덕은 사라지고 생색만 남는다. 그 친구, 내가 힘들다길래 100만 원 쥐어줬잖아. 동네 경로당 에어컨 고장 났을 때도 내가 기부했지. 그 봉사단체 처음 만든 게 나야. 나 없었으면 아직도 없었을걸? 처음엔 그저 기억을 되새기며
뿌듯한 마음으로 꺼낸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선행은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라 생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듯한 선행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착한 사람은 그 얘기를 잘 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천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명자 씨는 매달 어김없이 구청에 익명으로 김치를 기부합니다. 사정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에게 조용히 배달되도록 하는 거죠. 이웃들조차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시장 상인 중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퍼뜨립니다. 아유, 저 사람은 생색도 안 내고 얼마나 챙겨주는지 몰라. 이번에도 김치 신통을 직접 담갔다더라니까. 그 말을 들은 몇몇은 감동했지만 몇몇은 오히려 속으로 시샘과 오해를 품었습니다. 뭐 그렇게 잘난 척은 안 해도 결국 자랑이네. 장사 잘 되니까 기부도 하지. 나도 돈 많으면 한다. 어떤 선행이든 말이 붙는 순간 사람들의 해석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은 각자의 감정과 상황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요. 더 무서운 건 선행을 자랑하면 내가 준 도움마저 가볍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아, 저 사람이 나 도와줬다고 또 얘기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감사는 부담으로 바뀌고 고마움은 미움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정량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은 조용하고 깊고 오래간다. 정말 좋은 일은 말없이 했을 때 가장 크게 남고 입을 다물고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입으로 말한 선행은 기억이지만 말없이 한 선행은 존경이 됩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 몰래 슬리퍼 하나 챙겨준 이웃, 다른 사람 대신 쓰레기통 비우고도 말 한마디 없는 뒷모습, 그런 사람이 진짜 따뜻한 사람 아닐까요? 자랑은 내가 누군가보다 앞섰다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 결국 그것은 나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